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18년 8월 러시아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이 발표됐었습니다.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감독선임위원회 위원장이 장고 끝에 선택한 인물은 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었던 파울루 벤투였습니다. 파울루 벤투라는 이름이 나오자 국내 언론들은 아쉬움이 많은 선임이다. 뒤늦게 후보로 급부상한 파울루 벤투가 어떻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됐을까? 어떻게 4년 6개월이라는 장기 계약을 했을까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선임 초기 언론들은 집요하게 벤투 감독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물러난 뒤 이어진 세 차례 클럽 생활에서 모두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경질됐다.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충칭에서 클럽 감독을 하고 있던 인물이다 등등 우려 속에 한국은 벤투 감독을 맞았습니다. 지난 2003년 부임했던 움베르투 코엘류 감독 이후 14년 만에 포르투갈 출신 사령탑을 영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휘봉을 잡자 벤투 감독은 자신의 축구 철학, 최후방 골키퍼부터 패스를 전개하며 주도권을 쥔 채 득점을 노리는 경기 방식, 즉 빌드업 축구를 우직하게 대표팀에 이식했습니다. 하지만 19년 만에 우승 기회로 여겨지던 아시안컵에서 8강에서 탈락했을 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잇따라 0대0 무승부에 그쳤을 때도 악평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일전에서 0대3 참패를 당한 것은 벤투 감독에게 특히 치명타였습니다. 전체적인 경기의 주도권을 잡는 방식인 빌드업 축구는 완성만 된다면 강팀과 상대할 때도 대등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 지금까지 선수비 후 역습을 고집하던 한국 대표팀에게 이 전략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실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벤투호의 빌드업 축구가 과연 세계적인 강호들과 겨뤄야 하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통할지 많은 팬과 축구인들이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팬들도 매 경기 선발 라인업을 대부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선발 명단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점도 도마에 자주 올랐습니다. 지난 6월 대표팀이 브라질에 1대5 대패를 당하고 파라과이에 2대2로 비기자 일본이 월드컵을 앞두고 순항하는 것과 한국팀은 많이 비교된다. 벤투 감독은 4년 내내 같은 전술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여전히 100% 전력이 아닐 때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등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벤투의 뚝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감한 패스가 강점인 황인범과 안정적으로 볼을 배급하는 정우영의 중원 조합이 자리를 잡으면서 느리다고 지적받던 공격 전개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올해 2월 한국 대표팀은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8차전 경기에서 승리하며 자녀 2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편안하게 위기 한 번 겪지 않고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겁니다. 이란과 한조가 되었다며 걱정하던 소리를 잠재우고 벤투호는 최종 예선 7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단 한 번도 내주지 않고 본선 티켓을 따냈는데 벤투호의 최종 지역 예선 경기들은 감독을 중도 경질해야 했던 지난 2차례 월드컵 예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벤투 감독은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중도 교체 없이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면서 월드컵 본선에 나서는 감독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 강팀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빌드업 전술이 먹힐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의 등장으로 벤투 감독의 빌드업 전술에 부족했던 퍼즐이 맞춰지면서 예전보다 훨씬 짜임새 있는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벤투호는 강호, 우루과이와 시종일관 중원 싸움을 이어가는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며 가나전 역시 실점이 많긴 했지만 다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짜임새는 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예상되었던 포르투갈전에서도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는 다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수비 부분에서 약점이 있었지만 빌드업 축구 특유의 힘싸움은 어느 정도 위력이 갖춰진 느낌이었습니다. 즉 상대가 강팀일수록 오히려 해볼만 하다는 인상을 주었는데요. 실제로 AFP통신 등 해외 언론들은 16강 진출을 확정한 한국팀을 역사적 명승부의 상징이라고 소개하면서 92년 월드컵 역사상 가장 격정적인 팀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은 역시 강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도전은 8강 문턱에서 멈췄습니다. 8강 좌절이 확정된 직후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미 지난 9월에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선전으로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을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터라 한국인들은 이 소식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벤투 감독이 12년 만에 한국 축구를 월드컵 16강으로 이끌고도 더는 동행을 이어가지 않기로 한 데는 계약 기간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 기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한축구협회 측에서 월드컵 최종 예선이 끝난 뒤 재계약을 제의했을 때 벤투 감독은 4년 뒤 북중미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까지 계약 기간을 보장해 주길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2023년 아시안컵까지만 재계약한 뒤 성적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벤투 감독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월드컵 전까지 벤투 감독은 빌드업 축구에 너무 집착한다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고 대략 25억 원으로 알려진 연봉 역시 축구협회로서는 부담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다음 월드컵부터는 본선에 48개 팀이 나갑니다. 이런 변수까지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벤투 감독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벤투 감독도 이때 마음의 정리를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브라질과의 경기 직후 취재진이 4년 4개월 동안 한국 대표팀과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묻자 벤투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나 프로로서의 자세, 사람으로서 또 인격적으로도 좋은 선수들이었습니다. 코칭 스태프 모두 환상적이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제가 같이 일을 해왔던 선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수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과 한 경험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경험일 것 같습니다. 벤투와 이별하는 태극전사들의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황인범은 저 선수를 왜 쓰냐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감독님이었다면 흔들렸을 텐데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다. 벤투 감독님으로 인해 제가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조규성은 감독님이 선수들과 한 명씩 악수하실 때 정말 슬펐다. 감독님과 코치진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독님을 의심하셨는데 결국엔 월드컵에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보이니 박수를 쳐주셨다. 4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우리 선수들의 몸에 익은 것이었다. 감독님은 항상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생각해주셨다. 너무 아쉽지만 감독님의 앞날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이제 우리에게도 벤투 감독은 히딩크에 이어 또 한 명의 잊을 수 없는 감독이 됐습니다. 논란도 있었지만 갑작스런 이별에 아쉬움도 컸던 만큼 국내 네티즌들은 인간 벤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벤투가 조별리그 2차전에서 경고를 받아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던 날 벤투 감독은 관중석에서 한국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과 주먹을 맞대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성의 정체를 두고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폭발했는데 그 이유는 좀처럼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든 벤투 감독이 이 순간만큼은 인자한 표정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붉은 악마 유니폼을 입은 이 여성은 벤투 감독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근엄한 벤투 감독 역시 가족 앞에서는 그저 딸바보였던 겁니다. 벤투 감독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포르투갈 국적이지만 이날 벤투 감독의 딸은 자신의 조국인 포르투갈 유니폼을 입지 않았고 아버지가 일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붉은 유니폼을 입은 채 한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벤투의 온 가족이 한국의 16강 진출을 염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벤투 감독을 벤버지, 즉 벤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딸이 있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한국 축구팬들에게 장인어른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6강에서 만난 한국과 브라질전이 열리던 6일 새벽 눈발까지 날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대한민국을 외쳤고 이날 브라질의 문턱을 넘지 못했음에도 대표팀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팬들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이 키워드가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죄송 금지. 세계 최고의 상대를 맞아 대결했고 충분한 성과를 거뒀기에 절대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뚝심의 벤투와 함께한 4년 동안 태극전사들도 한국 축구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 대표팀의 굳은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벤투호는 비교적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손흥민, 김영권 등 선배들도 빛났지만 경기에 맥을 풀어나간 신예 이강인, 가나전에서 활약하며 주전 공격수로 떠오른 조규성, 브라질전에서 골을 넣은 백승호 등 그 어느 월드컵보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펼쳤기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다음 월드컵이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던 벤투 감독과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선전은 국민들에게 가장 뜨거웠던 겨울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